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그 과정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설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공민왕의 개혁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고를 수 있나 없나 모르겠네. 잠깐 화면 멈춰보고 골라봐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이 푸는 거 따라서 이제 수업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민왕의 개혁과 관련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쌍성 총관부 탈환하고 천령 이북을 차지했다. 동그라미. 교정도감의 설치, 요거는 언제? 최씨 무신 정권 때고, 신진사대부 등용 동그라미, 몽골풍 금지 동그라미, 문벌 귀족 제거 언제? 무신정변,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문벌 귀족을 제거했다. 그래서 요건 아니고, 전민변정도감 요거 문제 잘 읽으세요. 전민변정도감 폐지냐 설치냐? 폐지가 아니라 설치죠. 누구와 힘을 합쳐서 바이 신돈. 전민변정도감의 내용은 뭐다?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땅, 그리고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은 백성들을 변별해서 올바르게 되돌려 놓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비읍 되겠고, 요거 국민왕의 개혁 정책 꼭 반드시 체크해서 외워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왕의 개혁 정책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을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할 텐데, 자, 위화도 회군과 이성계의 권력 장악이라고 합니다. 위화도 회군 잘 모를 텐데 앞으로 배워볼 거고,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배경 14세기 중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이 원나라가 드디어 가물가물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저 남쪽에서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명 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 원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내쫓게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 깡패 같은 원나라 쫓겨났구만 헤헤 하고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명나라가 고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야야, 네 공민왕 때 그 원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쪽 쌍성 총관부 철령의 북쪽, 철령 이북, 철령의 북쪽이다. 철령 이북을 원나라로부터 빼앗았다라고 우리가 들었다. 근데 그 원나라가 그 중국 나라잖아. 그러니까 원나라 땅은, 원은 중국, 우리 명도 중국, 원나라 땅은 중국 땅, 중국 땅은 명나라 땅. 그러니까 니네가 빼앗은 이 원나라 땅 중국 땅이고, 다른 말로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은 고려의 철령의 북쪽 지역이 원나라의 땅이었으므로 우리가 대신 다스려야 한다면서 땅 내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고려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이 땅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고요. 근데 원나라가 삥 뜯은 거 우리가 다시 되찾은 거지 원래 중국 땅 아니었다고요. 막 이렇게 해도 명나라 들은 척도 안 해요. 응, 아니야, 돌려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자 그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 그리고 오른팔 최영이라고 하는 장군은 명예 요구를 거절합니다. 응, 아니야, 됐어 이러면서, 너희들이 이쪽 철령 이북 뭐 원나라 땅이어가지고 니들이 먹겠다 한다면 우리도 할 말 있다. 어떤 거? 지금 중국 땅인 이 요동, 요하의 동쪽 지역인 이 요동 원래 고구려 땅이었거든요. 고구려 땅, 그러면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고려의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 철령 이북 갖고 가겠다고 설치면 우리는 요동을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힘으로 뺏겠다라고 하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철령 이북 이쪽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중국 땅을 우리가 먹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하들 사이에 찬성하는 신하도 있고 반대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던 신하 이성계라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무인 출신으로서
그 당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무인 세력 중에 하나였어요. 공민왕 시기에 있었던 이 왜구, 홍건적 이런 애들을 무찌르면서 굉장히 스타가 된 사람이었죠. 이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뭐 여러분들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뭐 사불가론 이런 걸 이제 내세웁니다.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는데 내용은 뭐냐? 뭐 그냥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 어찌 소국이 대국을 치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남쪽에 왜구가 있다. 뭐 지금은 장마철이다.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요동정벌에 반대를 하는데 뭐 힘이 뭐 있겠어. 지금 힘은 뭐 우왕 그리고 우왕의 오른팔 최영이 다 갖고 있지. 그래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이제 압박을 합니다. 허허 어디 신하가 왕이 시키면 해야지. 하란 대로 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냐. 됐고 너 싸움 잘하니까 군대 너에게 이제 들려줄 테니까 이거 들고 요동정벌 추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가도 너무 고민이야. 갈까 말까. 지금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이성계는 고민을 해요. 이 강을 지나면 명나라인데 강을 건너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강을 건너면 명나라 전쟁인데 내가 생각했을 땐 명나라와 고려가 전쟁하면은 그냥 고려가 박살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안 건너면 이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란이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군대를 돌려서 오히려 고려 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무슨 의미겠어? 요동을 정벌하는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한 거야. 반역이죠. 그래서 저쪽 명나라 공격해서 싸우다가 죽나? 그냥 고려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뭐 반란 일으켜서 뭐 실패하면 죽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내가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성계가 군대를 돌리다 회전을 시켰던 곳이 어디냐?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래서 요동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는 압록강에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개경에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개경 수비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개경 수비군들이 이성계의 이 군대를 방어하려고 하나 이미 모든 군대, 모든 장비, 거의 모든 우수한 장군들이 이성계군에게 가 있었어. 왜? 요동을 정벌한다고 막 빵빵빵 밀어줬거든. 그래서 상대가 안 돼. 개경의 수비군들 깨집니다. 최영 붙잡혀가지고 유배로 가게 되고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성계가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성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인 세력이에요. 장군, 내가 싸움하는 애여가지고 뭐 국가를 운영한다, 뭐 정책을 세운다 이런 걸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성계는 자신의 이 약한 이 브레인 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냐? 공민왕 시기부터 성장을 했던 브레인 계층이 있었죠. 누구?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 고려를 조금씩 개혁을 해 나갑니다. 시스템을 하나하나 이제 손봐가요. 일단 어떻게 하냐? 그 전까지 이 고려의 권력과 재산과 부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고 있던 이 권문세족을 약화시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농장, 혁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폐지를 합니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모조리 빼앗아가지고 자기 편에게 나눠주는 거죠. 자기 편인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이 내용 뭐냐? 전직, 그러니까 퇴직하든 현직, 지금 일하고 있든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해 준 거다.
뭐가? 과전법이 누구의 땅을 빼앗아서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편 듣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거다. 이를 통해서 신진사대부들이 경제적으로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권문세족이 어쨌다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신진 관리에게 나누어 줄 토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잖아.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권문세족의 농장을 전부 빼앗아 가지고 이 신진 관리들에게 나누어 준 거야. 자, 이렇게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점점점 시스템을 하나하나 이제 뜯어 고쳐가고 있는데 이 개혁의 방향 그리고 속도를 둘러싸고 신진사대부는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게는 조금 천천히 가자.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하면은 시스템에 무리가 따른다.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파가 있고, 야,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고려라는 나라 대신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새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온건파, 급진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급진파는 새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거고, 온건파는 새 나라를 세우지 말고 기존의 나라 고려 자체는 유지하면서 조금씩 시스템을 바꿔나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 정몽주가 있었고, 급진파 새 나라를 세우자는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이라고 있었습니다. 둘의 의견을 주장하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정몽주 온건파는 일단은 세금 문제부터 천천히 해결하자 이러고 있는 반면에 정도전은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냥 땅 그냥 빼앗아 가지고 토지 개혁 관리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해야 된다. 언제 막 그렇게 막 천천히 하냐 이러고 주장합니다. 정몽주는 야, 니네 이러다가 그냥 고려라는 나라 갈아엎고 그냥 새 나라 세우겠다. 근데 우리는 고려에 신하잖아. 고려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도전은 그냥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틀렸다. 새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온건파와 급진파. 급진파는 정도전, 이성계의 최측근 브레인이었어요. 반면에 정몽주는 고려의 어떤 충실한 신하였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인기, 사회의 인기는 누가 조금 인기가 높았냐? 정몽주가 인기가 높았어. 그래서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이 정몽주가 자기 편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몽주를 이제 꼬드겨가지고 야, 그냥 고려 버리고 조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 이렇게 회유를 하려고 했지만 정몽주는 싫다. 어찌 신하든 입장으로서 두 나라를 섬기겠냐 이러고 있었어. 그때 이성계의 아들이 나섭니다. 이성계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한번 정몽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소 라고 찾아가. 그래서 정몽주를 찾아가 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시를 하나 읊조립니다. 무슨 시? 뭐 이런 시가 있었어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만수상 드렁칙칙 줄기가 뭐 이쪽으로 얽혀진들 저쪽으로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저칙 줄기와 같이 뭐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만수무강 합세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고려인들 어떠하리, 새 나라인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칙과 같이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그냥 만수무강하는데 중점을 둡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정몽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정몽주도 역시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이방원의 이 시에 대항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어떤 시냐? 정몽주는 술을 한 잔 딱 들이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고쳐 죽어도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이 몸이 죽고 100번 넘게 고쳐 죽어도 님 고려를 향한 내 이 충성심은 일편단심이다. 그러니까 나는 고려를 위해 죽으면 죽었지 새 나라 안 만들겠다 이런 거야. 정몽주의 이 시에 대해서 이방원 아주 그냥 눌려요. 아, 정몽주가 아주 마음이 굳건하니 마음을 안 바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 대결에서 완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힙합 하는 애들이 막 서로 막 디스전 막 이런 거 하잖아. 거기서 이방원이 완패한 거야. 쇼미더머니 막 이런 거에서 막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방원이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태로 지가 얽혀진들 어떠하리 막 이렇게 하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방원이 완패한 이방원 랩 배틀에서 패배했어. 어떻게 했을까? 현피를 하러 갑니다. 돌아가는 정몽주를 이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철퇴로 내려쳐서 죽여요. 그래서 지금 뭐 선주교라고 하는 곳에 이방원의 뭐 피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급진파가 결국 반대되는 온건파를 제거하고 누구를 왕으로 추대했겠어? 당연히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 나라를 만드니 그 새 나라의 이름 조선이라고 합니다. 국호를 조선이라고 결정했는데 이 조선 어디서 들어봤어요? 단군이 세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뭐가 있었죠? 고조선을 계승한 거다. 그래서 고조선을 계승해가지고 국호를 조선으로 결정을 했다. 수도는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뭐 풍수지리설이 뭐 바탕이 되었다. 뭐 명당이다. 교통이 편하고 방어에 유리하다. 뭐 이런 점이 있죠. 그리고 자 나머지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의의는 뭐냐? 지배 이념, 국가의 통치 이념, 지배 이념을 유교, 성리학으로 잡았습니다. 고려는 물론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불교가 강했어요. 고려는 불교가 강했지만 조선은 못 박았어. 조선의 통치 이념, 지배 이념은 성리학이다. 유교 정치를 하겠다. 임금과 신하가 조화를 이루는 유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을 키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겠다. 고려 시대에 뭐 음서 뭐 남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약화되고 과거 시험에 위상이 올라가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합격한 관리만이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크게 두 갈래 문반과 문과반, 그러니까 문과반과 무과반이 나뉘어지게 되니 이렇게 문반과 무반, 문과반과 무과반에 반이 두 개 있다. 양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이 양반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려보다는 뭐를 중시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려보다는 능력을 중시했다. 왜? 음서가 분명히 있긴 있어. 조선에서도. 하지만 이 과거 시험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아무리 조상님을 잘 만나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위관직에 오를 수 없었거든. 그래서 고위관직에 오르려면 뭐? 과거 시험을 잘 봐야 됐다. 능력이 좋아야 됐다. 고려보단 분명히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이성계와 조선의 건국 살펴봤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